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줄기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천마골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어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전혀 닿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저 흐르는 물처럼 자연의 섭리에 따라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마을 입구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서서 마을을 지켜주었고 그 아래로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는 참으로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답니다. 이곳 사람들은 욕심 없이 농사를 짓고 산나물을 캐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여겼으며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정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 숲의 숨결이 바로 코앞까지 닿는 자리에는 작고 아담한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기와지붕은 아니었으나 마당은 늘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담벼락에는 소박한 들꽃들이 피어나 나그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집이었지요. 이 집에는 허운이라 불리는 사내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저 인심 좋고 손재주 뛰어난 약초꾼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허운은 매일 아침 안개가 차에 거치기도 전에 가벼운 차림으로 산에 올라 귀한 약초를 캐오고는 했는데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무언가 깊은 사연을 간직한 듯 고요하면서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허운이 이 깊은 산골 마을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저 도성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려온 선비쯤으로 생각했을 뿐 그가 한때 임금의 곁을 지키며 생사를 다투던 최고의 어이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는 매일 아침 이슬을 머금은 약초들을 정성껏 손질하며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들을 하나둘씩 지워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끔 깊은 밤 홀로 툇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볼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그리움과 회한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허운은 산에서 내려와 마당 귀퉁이에 있는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가다듬고는 곧바로 약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각종 한약재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있어 지나가던 새들도 잠시 머물다 갈 만큼 평온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벽을 가득 채운 약장에는 그가 직접 산을 누비며 찾아낸 소중한 약초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고 그 하나하나에는 허운의 정성과 기도가 담겨 있었지요. 그는 약장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상태를 살피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는데 이는 과거 대궐에서 임금의 약을 다리던 시절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천마골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기력이 쇠할 때면 가장 먼저 허운의 집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고는 했습니다. 허운은 그때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약을 지어주며 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었지요. 돈을 받지 않고 그저 정성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며 깊은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허운은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자신은 그저 풀뿌리를 캐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허운의 일상은 매우 규칙적이었으나 그의 내면은 늘 지나온 세월에 대한 성찰과 현재의 평온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마당에 널어놓은 약초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보며 대궐의 금색 휘장보다 이 소박한 풍경이 훨씬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긴박한 시간보다 지금 이곳에서 이름 모를 들풀의 향기를 맡으며 보내는 시간이 그에게는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뛰어난 의술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빛과 같아서 가끔 마을의 위급한 환자를 대할 때면 예리한 빛을 발하곤 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져 산등성이가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을 무렵 허운은
유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 옛 기억들이 바람을 타고 가슴으로 스며들어 오는데 특히 그가 모시던 젊은 임금의 병약했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궁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과 그로 인해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낙엽이 져서 땅으로 돌아가듯 자신의 삶도 언젠가는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그는 더욱 깊숙이 상월 생활에 몰입하려 애를 썼습니다. 허운의 집 근처에는 오래된 대나무 숲이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약탕기에 불을 지피고 정성껏 약을 다렸는데 그 불꽃 속에서 지난날의 영광과 좌절이 교차하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의 시중을 받던 시절보다 지금 땀을 흘리며 장작을 패고 솥을 씻는 이 순간이 더 인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연기 때문에 눈이 매워지면 그것을 핑계 삼아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만 곧바로 다시 평정을 되찾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 노인은 가끔 허운의 집에 들러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최 노인은 허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결코 그의 과거를 묻지 않는 지혜를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허서방 자네는 이 상골에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주를 가졌어. 하지만 자네가 이곳에 있어 주니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네. 최 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허우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저 말없이 술잔을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허우는 산속 깊은 곳에 자신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기암고해석 사이로 맑은 폭포가 떨어지는 절경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 폭포 소리에 잡념을 씻어내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 명상에 잠기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듯했고 오로지 자연의 소리만이 그의 영혼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약초의 본질과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고민하며 진정한 의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매일같이 새로운 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허우는 자신이 대궐을 떠날 때 챙겨온 단 하나의 보물인 낡은 침통을 방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대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낸 귀중한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먼지만 쌓인 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요. 가끔 그는 그 침통을 꺼내어 깨끗한 융포로 닦으며 다시는 이것을 쓸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침술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지만 동시에 권력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재능을 봉인한 채 평범한 약초꾼으로 살기로 맹세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 중에는 허운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며 가끔 나타나 그를 괴롭히는 박씨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욕심이 많고 입이 가벼워 마을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박씨는 허운이 도성에서 큰 돈을 숨겨왔을 것이라 믿고 어떻게든 그 돈을 나누어 가질 궁리만 하며 허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이복의 허운 자네처럼 배운 사람이 왜 이런 구석에서 썩고 있나? 도성에 가면 큰 대접을 받을 텐데 말이야. 박씨의 비아냥거림에도 허운은 그저 허허.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까봐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랐고 마을은 은빛가루를 뿌려놓은 듯 신비로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허우는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펴고 앉아 달빛에 약초를 말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 입구 쪽에서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상월 마을에 밤늦게 말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에 허우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어둠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기운이 평범한 이들의 것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말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을 주막 근처에서 멈추어 섰고 이어 건장한 사내들의 낮은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허운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방 안에 불을 끄고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는데 어둠 속에서도 위험이 느껴지는 인물이 물이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허운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잊으려 애썼던 대궐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자신의 위치가 탄로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대궐에 무슨 큰 병고라도 생긴 것인지 걱정하며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해 보였으나 주막 주변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도착한 길손들은 비록 낡은 선비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숨길 수 없는 품위와 절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중심에 있는 사내는 얼굴을 깊게 가린 갓 아래로 예리한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들의 등장에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허운은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집을 나서며 상황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허운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주막의 주인이 다급하게 달려와 허운의 손을 잡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허서방 큰일 났네. 어젯밤 우리 집에 묵은 선비님 한 분이 갑자기 고열이 나며 의식을 잃으셨어. 어서 가서 좀 봐주게나. 허운은 순간 망설였으나 환자를 외면할 수 없는 의원의 본능에 따라 서둘러 약상자를 챙겨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가는 내내 마음속으로 그 환자가 자신이 아는 누군가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주막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심장은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어젯밤 보았던 그 위험 있는 사내가 창백한 안색으로 누워 있었고 그의 곁을 지키던 수행원들은 허운을 경계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허운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환자의 손등에 손을 올렸는데 차가운 피부 아래로 느껴지는 맥박은 불규칙하면서도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다가갔다가 그가 그토록 잊으려 했던 분, 바로 이 나라의 임금임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임금의 안색은 도끼에 중독된 듯 어두웠고 숨소리는 거칠어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허운은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아 잠시 멍하니 서 있었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임금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허운의 어깨를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만약 이분의 정체를 발설하거나 치료에 실패한다면 네 목숨은 온전치 못할 것이다. 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라. 허운은 그들의 위협보다 임금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 더 시급함을 깨닫고 10년간 봉인해 두었던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우선 열을 내리기 위해 약초방으로 달려가 가장 아껴두었던 비상의 약재들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마을에는 벌써 주막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아주 위중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욕심 많은 박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주막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무슨 건수를 잡을지 눈을 빛냈고 마을 사람들은 허운이 그들을 살려낼 수 있을지 걱정하며 주막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허서방이 못 고치는 병은 없으니 너무 걱정들 말게. 그런데 저 양반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호의가 삼엄한가. 사람들의 의구심은 커져만 갔고 고요했던 상월마을 천막골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전야처럼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허운은 약탕기에 직접 불을 지피며 임금의 약을 다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길은 10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신속했습니다. 그는 약초 하나하나를 고를 때마다 임금의 맥 상태를 떠올리며
가장 적합한 배합을 찾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눈은 충혈되었으나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으며 속으로는 임금이 무사히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원의 의무감을 넘어 과거 자신이 다하지 못했던 충심이 다시 타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임금을 모시고 온 수행원들은 허운의 능숙한 손놀림을 보며 처음에 의심을 거두고 조금씩 신뢰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깊은 상골에 이토록 뛰어난 의술을 가진 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허운이 누군지 알아내려 뒷조사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운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오로지 약 다리는 일에만 전념했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의 허운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환자를 살리려는 상골 의원이고자 했으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그를 다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허운은 정성껏 달인 약을 들고 임금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의 호흡은 여전히 가빴지만 허운의 약이 들어가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고 창백했던 안색에도 미세하게나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허운은 임금의 머리맡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고 밤을 지새우며 조금이라도 증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바깥 세상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이 좁은 방 안에서는 여전히 삶과 죽음의 치열한 사투가 소리 없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임금이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을 때 허운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은 몽롱한 시선으로 주변을 살피다 자신 앞에 엎드린 허운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반가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허운이 맞느냐? 임금의 힘없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허운은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다시금 깊은 상골 마을의 새벽빛 속에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눈을 뜬 지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천마골의 평화롭던 공기는 낯선 이방인들에 대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평소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리며 주막에 머물고 있는 그 지체 높은 선비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우리 마을의 약초꾼 허운을 그토록 절박하게 찾았는지에 대해 저마다의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빨래방망이 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꾸만 허운의 집과 주막 사이에 오솔길을 향했으며 마을 아이들도 평소처럼 산으로 뛰어놀러 가는 대신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며 주막 담벼락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고요를 깨뜨린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커다란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설렘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소란을 틈타 마을의 소문난 욕심쟁이인 박씨는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주머니를 채울 궁리를 하며 주막 주변을 쥐새끼처럼 은밀하게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수행원들이 입고 있는 옷감이 예사롭지 않으며 그들이 타고 온 말의 안장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이번 기회에 허운과 연결되어 큰돈을 만져볼 수 있겠다는 헛된 망상에 빠졌습니다. 이보게들 저 사람들은 분명 도성에서 아주 높은 벼슬을 하는 양반들이 틀림없어. 허운 저놈이 우리 몰래 귀한 분들을 모시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니까. 박 씨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허운이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떠들어댔고 그의 가벼운 입방아는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허운은 마을 사람들의 이런 움직임을 전혀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지금 그에게는 임금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기에 오로지 약탕기 앞에 붙어 앉아 불길을 조절하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대궐을 떠날 때 다시는 임금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상월 오직까지 자신을 찾아온 임금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약탕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한 한약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허우는 자신의 투박한 손을 내려다보며 이 손으로 다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파도가 얼마나 거셀지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이 잠시 기운을 차렸을 때 보았던 그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이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마을의 어른인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허운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며 헛기침을 한번 크게 내뱉었습니다. 허운은 서둘러 마당으로 나가 어르신을 맞이했고 최 노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인자한 표정이었으나 눈빛만큼은 평소보다 훨씬 깊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약초 향기가 진동하는 집 안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허운의 곁으로 다가와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가려진 구름 뒤에는 항상 밝은 달이 있는 법이지만 그 빛이 너무 강하면 눈이 멀 수도 있으니 부디 처신을 조심하게나 라고 나직하게 충고를 건넸습니다. 허우는 그 말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으며 최 노인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다시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대문을 나가 마을 광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최 노인이 다녀간 뒤로 허운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고 그는 마당 구석에 있는 우물에서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떠마시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주막 쪽에서 들려오는 박 씨의 소란스러운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허운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어 그의 평정을 자꾸만 흐트러뜨렸습니다. 박 씨는 이제 대놓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허운의 집으로 몰려가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고 평소에 그를 멀리하던 사람들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슬금슬금 박 씨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조용했던 오후는 어느새 정체 모를 불길한 기운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으며 허우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며 툇마루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어느덧 허운이 도성에서 큰 죄를 짓고 도망쳐온 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으로까지 번지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를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조차 박 씨가 퍼뜨리는 악의적인 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허운이 가진 뛰어난 의술이 사실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배운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눈초리까지 생겨났습니다. 특히 마을의 젊은 청년 몇몇은 박 씨의 부추김에 넘어가 허운의 집 앞에 진을 치고 앉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평화롭던 천마골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삭막한 광경이었습니다. 허운은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며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새삼 느끼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주막에서는 임금의 수행원들이 마을 사람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며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는데 그들의 위압적인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수행원들은 임금이 독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질까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혹시라도 마을 사람 중에 자객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칼자루를 꽉 쥐고 사방을 경계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으나 칼을 든 장정들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부엌 구석에서 덜덜 떨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상골 마을의 오후였지만 그 이면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며 누군가 작은 불씨만 던져도
금방 폭발할 것 같은 위험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허우는 결국 결단을 내린 듯 방 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침통을 꺼내어 허리춤에 차고는 정성껏 달인 약사발을 쟁반에 받쳐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걸이는 매우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으며 집 앞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저절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허우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과 비난 섞인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내며 오로지 앞만 보고 걸어갔고 그의 뒤를 쫓아오던 박 씨가 어깨를 붙잡으려 하자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걷는 이 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임을 알았지만 한 나라의 어버이이자 자신의 주군이었던 분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막에 도착한 허우는 수행원들의 삼엄한 검문을 거친 뒤 다시 임금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임금은 아침보다 훨씬 기운을 차린 듯 침상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은 허운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반가워했지만 허운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의 흔적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춘 뒤 가져온 약을 올렸고 임금이 약을 다 마실 때까지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그의 호흡과 안색을 살폈습니다. 방 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박 씨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이 좁은 방 안에서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임금은 약을 마신 뒤 허운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허운아 짐이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도성에는 너를 시기게 하는 자들이 가득하지만 이곳 산골까지 찾아온 것은 오직 너만이 짐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허운은 임금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전하시는 그저 숲속에 은거하며 약초나 캐던 미천한 몸이옵니다. 어찌 그런 과분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답하며 슬픔을 억눌렀습니다. 임금은 허운의 대답에 긴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잠행을 나오게 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믿었던 신하에게 독살당할 뻔했던 긴박했던 순간들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주막 밖에서는 박 씨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허운이 임금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들과 한패라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방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오. 혹시 저 선비님을 해치고 보물이라도 빼앗으려는 거 아니겠소? 우리가 당장 들어가서 확인해봐야 하오. 박 씨의 선동에 몇몇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점 주막 문턱을 넘어 마당으로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수행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고 마을 사람들과 병사들 사이에 금방이라도 큰 싸움이 벌어질 듯한 위기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 끝자락까지 전해졌고 천마골의 평화는 이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씨 댁 며느리는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고는 몰래 최 노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최 노인은 소식을 듣자마자 지팡이를 내던지고 젊은이 못지않은 빠른 걸음으로 주막을 향해 달렸으며 마음속으로 부디 큰 사고가 없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는 박 씨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평생을 이웃으로 지내온 허운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태에 크게 분노했고 자칫하면 마을 전체가 역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막 마당에 도착했고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천둥 같은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 미련한 놈들아,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려는 게냐? 평생을 우리 마을의 아픈 곳을 돌봐준 허서방을 믿지 못하고 저 간사한 박씨놈의 말에 휘둘리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저 노인의 일갈에 달려들려던 사람들은 멈칫하며 뒤로 물러났고 박씨는 당황하며
어르신 저건 다 마을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라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눈을 부릅뜨고 박 씨를 노려보며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떨구며 자신들의 경솔함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달궈진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으며 주마 간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방 안에서 임금과 대화를 나누던 허우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임금에게 잠시 실례를 구한 뒤 텐마루로 나섰습니다. 그는 마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과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수행원들,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최 노인의 모습을 한눈에 담으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허운의 등장에 순식간에 사방이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는데 허운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한 명씩 눈에 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으나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뒤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허운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어 여러분, 지금 저 방 안에 계신 분은 저의 소중한 손님이시며 매우 위중한 병을 앓고 계십니다. 부디 저를 믿고 돌아가 주신다면 제가 이분의 병을 완쾌시킨 뒤 모든 것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울림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까지 닿았고 사람들은 허운의 진심 어린 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구나. 저 방 안에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걸 보니 역시 구린내가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소리를 질러 다시금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임금의 수행원 중 우두머리가 나와 차가운 목소리로 더 이상 소란을 피운다면 누구든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곳은 나라시를 논하는 자리이니 평민들은 물러가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서슬퍼런 관직의 권위가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가 예사관리가 아님을 눈치채고는 겁에 질려 하나둘씩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또한 수행원의 매서운 눈빛과 마주치자 오금이 저려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엉금엉금 기어서 마당을 빠져나갔고 소란스러웠던 주막마당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씻을 수 없는 의구심의 씨앗을 남겼고 허운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허운은 떠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최 노인에게 다가가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최 노인은 허운의 손을 꽉 잡으며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네. 그러니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네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하게나 라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허운은 노인의 응원에 다시금 힘을 얻었으며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임금이 계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으며 이제부터는 외부의 방해 없이 오로지 임금의 치유에만 온 힘을 쏟기로 맹세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상올 마을은 다시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주막의 등불은 꺼질 줄 모르고 밤새도록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허운은 임금의 침상 곁을 지키며 수시로 맥을 짚고 약을 다렸으며 임금이 잠든 사이에도 혹시라도 열이 오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임금의 수행원들도 허운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도성을 떠나 은둔에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허운이 단순히 의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가 남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젯밤과 오늘 벌어진 일들에 대해 가족들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허운이 정말 높은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혹시라도 마을에 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동안 허운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떠올리며 그가 결코 나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을 굳건히 했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허운에 대한 믿음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허운은 잠시 눈을 붙였다가 임금의 신음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임금의 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을 확인하고 서둘러 침통을 열어 가장 예리한 침을 꺼내 들었으며 그의 손끝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독이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으며 자칫 잘못하면 임금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시술이었습니다. 허운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임금의 혈자리를 정확하게 짚어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침술이 진행되는 동안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수행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허운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침을 놓을 때마다 임금의 몸에서는 검은 피가 조금씩 흘러나왔고 그것은 도끼가 빠져나가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허운은 거의 혼신을 다해 시술을 마쳤고 마지막 침을 뽑았을 때 그는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로 기력을 소진했습니다. 다행히 임금의 호흡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창백했던 얼굴에 선홍빛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위기의 순간은 간신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시술을 마친 허운은 창문을 열어 새벽의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고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찬란한 아침 햇살이 임금과 자신 그리고 이 천마골 마을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을 시기하는 무리들과 대궐의 정적들이 언제 다시 마술을 뻗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허운은 마당으로 내려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가다듬었고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질 일들에 대비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주막 근처로 모여들어 임금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수행원들은 여전히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사람들의 표정에는 적대감보다는 걱정과 기원이 담겨 있었으며 몇몇 안악들은 직접 끓인 죽과 반찬을 가져와 수행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허운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힘이었으며 천마골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다시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보고 구석에서 씩씩거리며 다음 기회를 엿보았지만 이미 대세는 허운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천마골의 이른 아침. 허운은 밤새 임금의 곁을 지키느라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주막 툇마루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침술로 급한 고비는 넘겼으나 임금의 몸속에 남은 도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에 그의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기만 했고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소용돌이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고 마을 너머에서 느껴지는 살기 어린 기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허운은 전날 밤 임금의 몸에서 뽑아낸 검은 피를 담은 사발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그 독의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예전 대궐에서 은밀히 전해 내려오던 아주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이 독은 소량만으로도 사람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임금에게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미 대궐 내부에 깊은 배신의 뿌리가 박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독의 냄새를 맡으며
과거 자신이 어이로 있을 때 겪었던 수많은 암투와 권력의 비정함을 떠올렸고 이곳 상월까지 그 검은 손길이 뻗어왔다는 사실에 전율을 금치 못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행원의 우두머리는 허운의 굳은 표정을 보고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의원님 임금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밖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우리 병사들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허운은 그에게 독의 정체를 설명하며 대궐에 남은 자들이 보낸 자객들이 멀지 않은 곳까지 당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마을 입구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신중하게 당부했습니다. 수행원은 칼자루를 꽉 쥐며 어떤 일이 있어도 주군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고 허운은 이제 자신도 단순히 의원이 아닌 한 사람의 충신으로서 행동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마을의 욕심쟁이 박 씨는 어제 수행원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 억울하여 잠을 설치다가 모두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몰래 허운의 집 담벼락을 넘어서 마당 안으로 조용히 침입했습니다. 그는 허운이 분명 무언가 엄청난 보물이나 돈뭉치를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구석진 곳에 놓인 낡은 목자에 괴짝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손은 흥분으로 파르르 떨렸고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괴짝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반짝이는 금괴가 아니라 붉은 비단에 정성스럽게 쌓인 옥으로 만든 패와 정교한 은침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물건들을 보며 처음에는 실망했으나 옥패에 새겨진 화려한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내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대궐의 최고위 층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신분 증표였으며 허운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약초꾼이 아니라 임금의 총애를 받던 어이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박 씨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탐욕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고 그는 이 사실을 고발하면 관께서 엄청난 포상금을 내릴 것이라는 생각에 물건들을 품속에 챙겨 서둘러 담을 넘어서 도망쳤습니다. 한편 천마골 마을 입구에는 낯선 상인 차림의 사내 셋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주막의 위치와 분위기를 은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동은 매우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장사꾼처럼 보였으나 옷소매 사이로 살짝 비치는 날카로운 비수의 서늘한 빛은 그들이 결코 평범한 이들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하여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대답을 회피하려 했으나 사내들은 끈질기게 주막에 묶고 있는 지체 높은 선비에 대해 물으며 마을의 동태를 살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허운은 집으로 돌아와 방 안이 어지럽혀진 것을 보고 단번에 박 씨가 다녀갔음을 알아챘으며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옥패와 침통이 사라진 사실에 망연자실하여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옥패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의 안위와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기에 그것이 욕심 많은 박 씨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곧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박 씨를 찾아가 설득하려 했으나 이미 박 씨는 마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허운은 이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진실을 밝히고 도움을 청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막에 누워있던 임금은 허운이 정성껏 다려온 약 덕분에 점차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머리맡에서 깊은 수심에 잠긴 허운을 불러 허운아 네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짐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금은 짐을 살린 죄로 네가 고초를 겪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구나라고 나직하게 덧붙였으며 허운은 임금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전하를 노리는 자객들이 마을까지 들이닥쳐 무고한 마을 사람들이 다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답하며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는 충심을 보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허운은 임금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당부한 뒤 마을 광장으로 달려가 큰 종을 3개 쳐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기 시작했으며 그 소리는 온 상골짜기에 메아리치며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종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둘씩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허우는 단상 위에 올라가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신분과 주막에 계신 분의 고귀한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며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힘을 합쳐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비장한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를 믿고 아껴주신 천마골 식구들에게 제가 큰 비밀을 숨겨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사실 도성에서 임금님을 모시던 어의 허운이며 지금 주막에 계신 분은 이 나라의 임금님이십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허운의 충격적인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광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으며 사람들의 눈에는 경악과 경외심이 교차했습니다. 허운은 이어 임금님이 독에 중독되어 이곳까지 피신해 오신 사정과 현재 자객들이 마을을 포위하고 있다는 긴박한 상황을 가감없이 전달하며 마을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그때 마을 구석에서 박 씨가 훔친 옥패를 높이 치켜들며 이놈 보소 임금님을 모신다는 놈이 이런 보물을 훔쳐서 숨기고 있었단 말이오. 저놈은 의원이 아니라 도둑놈이오라고 고함을 치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허운의 말을 가로막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허운을 관계에 넘겨야 한다고 악의적으로 선동했으나 평소 허운의 어진 인품을 잘 알던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말을 쉽사리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최 노인이 다시 앞으로 나서며 박 씨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 이 천하의 고약한 놈아, 어디서 감히 옥패를 훔쳐들고 큰 소리를 치느냐라고 호통을 치며 박 씨를 꾸짖어기를 꺾어 놓았습니다. 박 씨는 최 노인의 불같은 기세에 눌려 옥패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고 마을 청년들은 분노하여 박 씨를 붙들어 광장 한복판에 꿀렸으며 사람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우는 박 씨를 처벌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닥친 자객들의 습격을 막는 것이 훨씬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청년들에게 마을 입구를 봉쇄하고 횃불을 준비하라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운에 침착하고 영민한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평소 쓰던 농기구들은 이제 마을과 임금을 지키기 위한 훌륭한 무기가 되어 사람들의 든든한 손에 꽉 들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 입구에 숨어있던 자객들은 마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 났음을 직감하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꺼내들고 어둠을 틈타 마을 안으로 빠르게 잠입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주막에 있는 임금의 목숨을 끊어 자신들의 주군에게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객들은 지붕을 타고 넘으며 소리 없이 접근했으나 마을 곳곳에 배치된 청년들이 집힌 환한 횃불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은 금세 노출되었고 마을 여기저기서 적을 발견했다는 긴박한 외침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허우는 주막으로 서둘러 돌아와 임금을 보필하며 수행원들에게 방어선을 철저히 구축하도록 도왔고 자신은 다시 낡은 침통을 열어 위급한 순간에 대비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임금이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아 병세가 악화될까봐 걱정하며 임금의 손등을 짚고 전하, 제가 목숨을 걸고 전하를 지킬 것이니 부디 마음을 굳게 드십시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임금은 허운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비록 몸은 쇠약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왕의 위엄을 잃지 않고 빛나고 있었으며 방 밖에서는 칼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자객들의 우두머리는 병사들과 마을, 청년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거세자 당황하며 직접 주막 안마당으로 뛰어들었고 수행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예를 바탕으로 수행원들을 하나둘씩 밀어내며 마침내 임금이 있는 방 앞까지 다가갔으나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무기도 들지 않은 약초꾼 허운이라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자객은 코웃음을 치며 허운의 가슴을 향해 칼을 내뻗었으나 허운은 10년간 산을 타며 단련된 민첩한 몸놀림으로 칼날을 피하며 자객의 급수의 예리한 침을 정확하게 꽂아 넣으며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침을 맞은 자객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틈을 타 수행원들이 그를 덮쳐 제압하며 상황은 급반전되었으며 주막 마당에는 안도의 함성이 작게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청년들도 몽둥이와 낫을 들고 자객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며 용감하게 맞서 싸웠고 자신들의 마을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어 자객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자객들은 평범한 농민들의 기세에 압도되어 당황하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거나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바빴으며 평소 겁이 많던 사람들도 허운을 지키기 위해 돌을 던지며 힘을 보탰습니다. 싸움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허운은 마당으로 나가 부상당한 마을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으며 자객들에게 상처 입은 이들의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귀한 신분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겸손한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했고 사람들은 그런 허운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최 노인은 허운의 곁을 지키며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겠구먼이라고 말하며 허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허운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주막방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임금은 천천히 밖으로 나와 마을 사람들을 인자하게 바라보았고 그의 등장에 모든 이들이 일제히 엎드려 경배를 올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위엄 있는 목소리로 백성들아 너희들의 용기 덕분에 짐이 목숨을 구했다. 너희들이 보여준 이 뜨거운 진심을 짐은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니라라고 선포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임금의 따뜻한 말씀에 감동하여 만세를 불렀고 마을을 뒤덮었던 어둠과 공포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으며 허운은 임금의 곁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비로소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허운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은 임금의 돕기를 걱정하며 그를 다시 방으로 정중히 모시고 들어가 남은 치료를 이어갔으며 그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고 정교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낸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의술을 펼쳤고 임금도 허운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몸을 그에게 맡겼으며 수행원들은 마을의 뒤처리를 도왔습니다. 대궐에서 온 수행원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주변을 정리하며 천막골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도록 힘을 보탰으며 비록 한바탕 풍파가 지나갔지만 마을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맑고 투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허운은 밤늦게까지 임금의 침상 옆에서 약을 다리며 이번 사건이 자신에게 준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고 진정한 의술이란 장소나 신분에 상관없이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록 이곳에 정착한 지 10년 만에 신분이 노출되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묶고 있던 무거운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되었고 임금과의 인연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느꼈으며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허운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솟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막마당에 큰 솥을 걸고 마을을 지켜낸 승리를 자축하며 부상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뜨끈한 국밥을 끓여 나누어 먹기 시작했고 그 냄새는 온 마을에 평화롭게 퍼졌습니다. 그들은 어제의 두려움을 털어버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더욱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고 허운에 대한 믿음은 이제 존경을 넘어선 깊은 숭배에 가까운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박씨 또한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며 마을의 허들의 일을 자처하고 나서며 자신의 과오를 씻으려 노력했고 사람들은 그를 다시 받아주었으며 천마골의 밤은 다시금 별빛으로 가득하게 차올랐습니다.
허우는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즐거운 목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정말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것은 대궐의 권위도 화려한 명성도 아닌 바로 이 소박한 사람들의 웃음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한시도 잊지 않을 것이며 임금은 깊은 잠에 빠져 편안한 호흡을 내뱉었습니다. 허우는 임금의 곁에서 조용히 약재의 이름을 읊조리며 내일의 처방을 준비했고 상골 마을의 깊은 밤은 그렇게 저물어 갔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벽의 기운이 대지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우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동안의 소란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마을의 일원으로 남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를 반겼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로 그를 뜨겁게 환영했고 이제 허우는 더 이상 숨어 사는 은둔자가 아닌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혜로운 조언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그의 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뛰어난 의술을 마을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며 천마골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신성한 땅이 되기를 희망했고 태양은 마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천마골의 아침은 여느 때보다 눈부신 햇살을 머금은 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간밤의 소란을 증명하듯 주막마당 곳곳에는 부서진 문짝과 자객들이 흘린 무기들이 흩어져 있었으나 떠오르는 태양의 온기는 그 모든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이 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주막으로 모여들었으며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함보다는 큰일을 함께 겪어냈다는 묘한 유대감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신뢰가 가득 담겨 마을 전체의 활기찬 기운이 다시금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허우는 부상당한 마을 청년들과 수행원들을 한 명씩 살피며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밤을 새운 탓에 조금 떨리고 있었으나 환자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허운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부엌에서 연신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초물을 끓여 날랐고 부상자들은 허운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고통이 씻은 듯 사라지는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숨겨왔던 그의 뛰어난 의술이 이제는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음을 모두가 인정하게 된 아주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욕심에 눈이 멀어 마을을 위기에 빠뜨렸던 박 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그의 고약한 성품을 알았기에 그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누구 하나 먼저 돌을 던지거나 거친 욕설을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판단을 기다리며 조용히 침묵을 지켰고 박 씨는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은 듯 어깨를 들먹이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바닥에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웃을 배신한 자의 끝이 얼마나 쓸쓸하고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으며 마당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잠시 흘렀습니다. 잠시 후 주막의 방문이 열리고 임금이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툇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비록 병색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으나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과 기품은 온 마을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임금은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자애로운 눈빛으로 둘러보았고 박 씨를 향해 시선을 옮겼을 때 그의 눈은 차갑지만 공정한 빛을 띄었습니다. 모든 이가 숨을 죽이고 임금의 입술을 주목하는 가운데 임금은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박 씨의 죄를 낱낱이 읊으며 그가 마을에 끼친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확하게 선포하여 마을 사람들의 억눌렸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임금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탐욕이 한 마을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을 뻔하였으나 이 의로운 백성들의 용서가 내 목숨을 구했다. 라고 선언하며 박 씨에게 마을의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노역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목숨을 앗아가는 사형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평생 뉘우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속죄하라는 임금의 깊은 뜻이 담긴 처분이었습니다. 박 씨는 임금의 자비로운 판결에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찧었고 마을 사람들은 박 씨가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도 그가 진심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마을의 가장 큰 갈등의 불씨였던 박 씨의 문제는 일단락되었고 천마고래는 정의가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임금은 허운을 가까이 불러 그의 손을 꼭 잡으며 허 의원, 그대 덕분에 짐이 살았고 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섰소 라고 치하했습니다. 허운은 황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신은 그저 백성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으나 그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허운이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의 명예가 회복된 것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허운은 더 이상 과거를 숨기고 도망다니는 은거자가 아니라 왕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자 천마골의 진정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평상시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악들은 마을 우물가에 모여 간밤에 쌓인 먼지를 씻어내듯 빨래를 세차게 두드려댔고 그 소리는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져 마을의 리듬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남자들은 자객들이 습격하며 망가뜨린 담벼락과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 흙을 개고 짚을 꼬았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무거웠던 분위기를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무서움을 잊었는지 강아지들과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퍼뜨렸고 산들바람은 마을의 나쁜 기운을 모두 쓸어가 버리려는 듯 시원하게 불어와 사람들의 땀방울을 식혀주었습니다. 허운은 마을 한가운데 마련된 임시 진료소에서 정성껏 약재를 나누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이번 일로 놀랐을 마을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의 맥을 짚어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제 걱정 마십시오. 우리 마을은 이제 어느 때보다 안전합니다. 허운의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유의 힘이 되어 사람들의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허운의 손을 맞잡으며 고마움을 표했고 마을의 화합은 더욱 단단해져서 마치 하나의 커다란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임금은 주막 앞 평상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정답게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진정한 통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사색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금칠, 된 기둥 아래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백성들의 진솔한 삶과 그들 사이의 끈끈한 정은 임금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수행원에게 짐이 찼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권력이 아닌 정으로 이어지는 세상이야말로 내가 꿈꾸던 세상이다 라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수행원들 또한 임금의 말씀에 공감하며 무기를 내려놓고 마을 일을 돕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으며 병사들과 백성들이 함께 일하는 징위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천마골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부녀회에서는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임금의 쾌유를 축하하기 위해 마을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집에서는 귀하게 아껴두었던 쌀과 고기, 그리고 직접 담근 술과 산나물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았고 주막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여러 개 걸려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산에 가서 땔감을 넉넉히 해왔고 노인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옛날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장과 공포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나눔과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으며 화합의 기운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허우는 잔치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서도 틈틈이 임금의 기력을 보강하기 위한 특별한 보약을 다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궐의 비방에 천마골의 맑은 물과 직접 캔 영험한 산삼을 더해 임금의 몸속에 남은 마지막 도끼까지 완전히 몰아내려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약탕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하늘로 높이 솟구쳐 오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향연기처럼 보였고 허운의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임금은 허운이 올린 보약을 마시고는 이 약은 맛이 쓰지 않고 달구나. 네, 정성이 담겨 그런 모양이다라고 칭찬하며 기운을 차려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금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오자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임금은 백성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을 하나씩 맛보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평소 엄격했던 왕의 모습에서 벗어나 친근한 아버지와 같은 인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임금의 옷자락을 만져보며 신기해했고 임금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금의 소탈한 모습에 백성들은 진심 어린 충성심을 느꼈고 천마골은 이제 왕과 백성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대한 기쁨의 도가니가 되어 온종일 잔치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최 노인이 마을을 대표하여 임금 앞에 나아가 정중하게 술잔을 올리며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축문을 읊었습니다. 최 노인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었으나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천마골의 대지 아래까지 깊숙이 전달되는 듯하여 장례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나 우리 천마골은 비록 작고 외진 곳이나 전하를 향한 마음만큼은 저 하늘의 태양보다 뜨겁사옵니다. 부디 강건하시어 만백성을 살피소서. 임금은 최 노인이 올린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마을의 번영을 약속하며 천마골 백성들에게 특별한 하사품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여 사람들의 기쁨을 더해주었습니다. 한편 마을 외곽에서는 관가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도착하여 항복한 자객들을 압송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청년들이 보여준 용맹함에 혀를 내둘렀으며 상골 마을 백성들이 임금을 지켜냈다는 소식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자객들은 굴욕적인 모습으로 끌려가며 자신들이 과소평가했던 민초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으며 다시는 이 평화로운 마을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마을 입구는 다시 평소처럼 한적해졌으나 이제는 그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도 이곳이 왕을 지킨 신성한 마을임을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허우는 잔치가 끝난 뒤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널어놓았던 약초들을 다시 살피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방 안은 여전히 소박했으나 이제는 그곳을 채우는 공기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고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낡은 침통을 다시 깨끗한 천으로 닦으며 자신의 재능이 더 이상 숨겨야 할 짐이 아니라 세상에 도움을 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허운의 얼굴을 온화하게 비추었고 그는 비로소 10년간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어리가 사라진 것 같은 해방감을 느끼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으며 주막에 머물던 임금도 깊고 평온한 수면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등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시냇물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며 천마골의 밤을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겪은 일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자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어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일이면 임금은 다시 도성으로 돌아가겠지만 그가 남긴 따뜻한 말씀과 허운의 헌신적인 사랑은 이곳에 남아 영원히 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사람들의 꿈속까지 찾아가 평화로운 휴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임금은 허운을 다시 불러 비밀리에 독대를 청했고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임금은 허운에게 다시 대궐로 돌아와 어이로서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으나 허운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전하시는 이곳에서 흙을 밟고 약초를 캐며 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옵니다. 대궐에는 훌륭한 의원들이 많으나 이곳 천마골 백성들에게는 오직 저 하나뿐이옵니다. 허운의 확고한 대답에 임금은 아쉬워하면서도 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으며 그의 숭고한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임금은 허운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천마골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세금을 면제하고 허운에게는 어이에 준하는 직함과 권한을 부여하여 마을을 다스리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는 허운이 자신의 뜻대로 평범하게 살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금이 내린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허운은 임금의 크나큰 배려에 감복하여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백성들의 건강을 돌보며 임금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권력과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우정과 신뢰로 다시 태어나 깊은 상골의 밤하늘 아래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임금이 떠날 준비를 마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구까지 나와 눈물로 배웅을 했으며 임금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임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보여준 정을 짐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부디 허 의원의 보살핌 아래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거라 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임금의 행렬이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손을 흔들었으며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임금이 떠난 자리에는 고요한 안개와 함께 축복의 기운이 내려앉아 천마골을 감싸 안았습니다. 임금이 떠난 뒤 허운은 다시 평소의 약초꾼 차림으로 돌아가 등짐을 메고 산에 올랐으나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산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허 의원님이라 부르며 더욱 깍듯하게 대우했고 허운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제철 약초의 효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단합된 모습으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고 박씨 또한 약속대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조금씩 마을의 일원으로 다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큰 풍파가 휩쓸고 지나갔지만 천마골은 그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풍요로운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허운은 산 정상에 올라 발 아래 펼쳐진 천마골의 정영을 바라보며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빌었고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는 대궐의 화려함보다 이곳의 소박한 풍경이 자신에게는 훨씬 어울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으며 자신의 선택에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음을 느꼈습니다. 구름은 여전히 산등성이를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약초 향기를 실어 나르며 세상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듯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이제 천마골은 왕의 숨결과 어이의 정성이 깃든 전설의 마을이 되어 대대손손 그 이야기가 전해지게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자한 허운이 서 있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허운은 마당에 약초를 널어 말리며 하루를 정리했고 부엌에서는 마을 안악이 가져다 준 따뜻한 죽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마시며 문득 대궐의 친구들이 생각나기도 했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현재의 평온함에 집중했습니다. 마당을 찾아온 작은 새들의 지저귐과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만큼은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밝아오는 달림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천마골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으며 그 미래는 오늘보다 더욱 찬란할 것입니다. 허우는 자신의 침통을 쓰다듬으며 내일 치료할 환자들을 생각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식지 않는 열정과 사랑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두웠던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걷혔고 오직 희망과 치유의 빛만이 그와 마을 사람들의 앞날을 밝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는 밤바람을 타고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 상처 입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임금이 떠나고 난 뒤 천마골의 산천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금 깊고 고요한 침묵 속으로 잦아들었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따스한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산허리를 휘감는 안개는 이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안는 신비로운 비단자락처럼 느껴졌으며 시냇물 소리조차 승전보를 전하듯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으로 나가는 길에 서로의 눈을 맞추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어제의 시련이 오늘의 단단한 믿음이 되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희망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허운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소박한 약초꾼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마음가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고 평온해졌으며 그의 집 앞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난 뒤 정갈한 물로 세수를 하며 자신의 삶이 이곳 천마골의 흙과 나무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로 엮여 있음을 깊이 감사하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었기에 그는 자신이 가진 의학적 지식을 아낌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스승이자 아버지처럼 따르며 존경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이토록 평화롭게 바뀐 데에는 욕심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박 씨의 노력도 한 몫을 차지했는데 그는 임금의 명에 따라 마을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속죄했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을 우물가를 청소하고 농일의 잡초를 뽑으며 예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누구보다 성실한 일꾼이 되어 마을을 위해 땀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이제는 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허우는 마을 노인들의 건강이 걱정되어 집집마다 방문하며 문안을 여쭙고 정성껏 조제한 기력 보강 약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노인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불편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고 노인들은 허운의 손길만 닿아도 만병이 통치되는 것 같다며 허허 웃으며 즐거워하며 그를 반겼습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에서 의원 한 명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허우는 다시 한번 깨달으며 자신이 이곳에 남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허운에게 약초 구별법과 간단한 응급 처방을 배우기 위해 저녁마다 그의 집 사랑방에 모여들었고 방 안은 등잔불 아래서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차오르곤 했습니다. 허운은 청년들에게 의술의 근본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혜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청년들은 눈을 반짝이며 스승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고 천마골의 미래는 이제 단순히 농사를 짓는 마을을 넘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로운 마을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부녀자들은 허운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정기적으로 그의 집에 모여 밀린 빨래를 해주고 정갈한 음식을 장만하여 그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허운이 혼자 지내며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제철 나물과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 날랐고 허운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복하여 식사를 할 때마다 감사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토록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천마골은 이제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도성보다도 살기 좋은 낙원이 되었으며 마을 곳곳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성에서 임금이 보낸 전령이 마을에 도착하여 커다란 술에 가득 귀한 서적과 약자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비단과 곡식을 하사품으로 내려 마을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임금은 허운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자신의 건강이 완쾌되었음을 알리고 천마골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허운은 하사받은 물품들을 마을 광장에 모두 내놓고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으며 임금의 은덕을 기리며 마을 전체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최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임금님이 우리 같은 상월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토록 큰 선물을 주시니 참으로 만극하신 일이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소회를 밝혀 사람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그는 허운의 어깨를 토닥이며 허 의원 자네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런 대접을 받아보겠나라고 말하며 자부심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허운을 칭송했고 허운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용기와 정성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하사받은 고기와 곡식으로 큰 잔치가 벌어졌고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구수한 냄새는 온 동네를 가득 채우며 지나가는 산짐승들도 멈춰 서게 할 만큼 유혹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비단 옷을 입고 강아지처럼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술잔을 나누며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희망찬 내일을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씨도 이번에는 구석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웃으며 음식을 나누었고 그의 진심 어린 참회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마지막 남은 앙금조차 눈 녹듯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허운은 평상에 올라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 못다 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곳 천마골이 자신의 진정한 고향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는 대궐에서의 화려한 삶보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고 아픔을 나누는 삶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허운의 진솔한 고백에 감동하여 함께 눈물을 훔쳤고 그들은 이제 신분과 위계가 아닌 오직 인간적인 정으로 묶인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력 산등성이가 붉게 물들고 마을 집집마다 저녁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를 때 허운은 홀로 툇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파란만장했던 세월을 되돌아보며 권력의 무상함과 생명의 고귀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대나무 숲에 사그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자연이 그에게 수고했다며 위로하는 속삭임처럼 들렸고 그는 비로소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으나 그 정적은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품은 따뜻한 안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은은한 등잔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 앉은 듯 아름다웠고 천마골은 그렇게 신비롭고 고요한 밤의 품속으로 안겨 들어갔습니다. 허운은 마지막으로 임금이 보내온 서신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에 넣고 자신의 낡은 침통을 쓰다듬으며 내일 만날 환자들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허운은 자리에 눕기 전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을 바라보며 저 별들 중 하나가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해준 수호성일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임금과 다시 만나 대궐의 정원이 아닌 이곳 천마골의 울창한 숲속을 거닐며 세상의 모든 병든 이들을 치유하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온화했으며
그의 방 안에는 약초의 향긋한 냄새와 사람들의 온기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천막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으며 진정한 의술과 인간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리 없이 강한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숨기고 산골에 은거했던 위대한 어이와 그를 찾아온 현명한 임금의 만남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 어미 한 마을과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거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성실함에 있음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밤도 허운이 머물던 천마골의 밤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바라며 당신의 지친 마음이 이 이야기 속 시원한 바람에 모두 씻겨 내려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방 안에도 허운의 인자한 미소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기 가득 차올라 오늘 밤만큼은 아무런 근심 없이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멀리 산울림처럼 들려오는 천마골의 시냇물 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자장가가 되어 울려 퍼지고 당신의 꿈속은 아름다운 들꽃 향기로 가득 채워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달빛이 창가를 비추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이 시간 당신은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도 좋으며 당신을 지켜주는 따뜻한 기운이 언제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허운이 지켜낸 생명의 소중함처럼 당신의 오늘 하루도 참으로 귀하고 소중했으니 자신을 충분히 격려하고 아껴주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희망의 씨앗을 마음속에 소중히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창을 두드리고 세상은 당신의 휴식을 위해 가장 고요한 무대를 마련해 두었으니 이제 그만 눈을 감고 편안한 어둠 속으로 몸을 맡기십시오. 천마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곳에서 피어났던 사랑과 치유의 정신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되어 당신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힘들 때마다 위로의 향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허운이 만났던 그 찬란한 아침 햇살이 당신의 얼굴을 가장 먼저 비추어 주기를, 그리고 당신의 하루가 기적 같은 선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깊은 잠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할 시간이며 당신의 배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항구에 도착하여 내일의 활력을 충전하게 될 것이니 부디 안심하고 단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허운이 마을 사람들에게 남겼던 말처럼 당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등불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주인공이며 당신의 꿈길은 비당일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펼쳐져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어의 허운의 따뜻한 손길이 당신의 이마를 짚어주듯 포근한 안식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어 가시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를